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좀 깜짝 놀라셨죠?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이 김수지 아나운서 왜 모셨냐 하면요. 새해도 밝았고 정치 얘기 좀 첫 주부터 막 정치 경제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첫 주에는 좀 즐겁고 또 요새 김수지 아나운서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와. 지난 연말부터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유. 요청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지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김수지 아나운서를 많이 찾더라고요. 좋아하시고. 아,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그 저는 그 제가 원래 모실라 그럴 때는 그 가사 쓰신다는 소식 듣고 네, 놀라워서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제가 작사가를 같이 활동한 게 예.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2년이나 됐어요 네, 벌써? 야. 재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예. 지금까지 한 7곡 정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많이 이런 질문 들으셨겠지만 뭐 제가 워낙 속물이 돼서요. 많이 네. 버셨습니까? 정말 많이 벌었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예. 그 기대에는 못 미칠 것 같고 그 기대는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엄청 막 쏠쏠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예. 그래도 저는 어쨌든 직장인으로서 예. 벌 수 있는 것에 이상을 벌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월급보다 많아요? 네 아이고. 많을 때도 있어요. 많을 때도 있고 정말 적을 때도 있고. 예. 네. 가사를 언제부터 쓰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원래는 제가 아나운서를 꿈꾸기 전에 예. 작사가가 꿈이었어요. 학생일 그래요, 때. 원래? 네. 예. 네,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방송을 하고 나서 방송도 재밌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아나운서 쪽을 그러니까 원래 네. 1번 꿈이 작사가였어요. 작사가였습니까?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오디션을 쭉 응시를 했었고, 오디션이라는 작사에도 오디션이 있나요? 네, 그냥 기획사로 이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한 번도 안 되다가 이제 다시 해볼까 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수지 아나운서처럼 일반적으로 이 아나운서란 직업 자체를 또 굉장히 선호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고 한데 네. 남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두 개나 가지고 계신데 네. 어, 그렇게 됐네요. 어느 게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사실 저의 애정은 당연히 네. 같은데 같다고요? 이제 애정이 같아요. 애정은 같은데 네.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정신 차리고 하는 건 당연히 이 본업인 아나운서죠. 그거야 뭐 어려운 그게 일이라서. 작사에도 신경 쓴다면 혼날 테니까 그거야 뭐 대답이야 뭐 예상된 대답이고. 에너지는 어느 쪽에 더 들어갑니까? 시간만 봐도 회사 일에 더 많이 쏟기는 해요. 왜냐하면 작사는 딱 제가 퇴근해서 저녁에만 할애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경험에 따르면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저 아직 그렇게 뭐 연차가 오래되진 않아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이 작사를 예를 들어서 김수지 아나운서 하시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도 작사를 내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은 뭘 하면 되나요? 어떤 노력을 하면 되나요? 일단 작사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고 수업을 들어서 이제 기초를 배우신 다음에 학원을 통해서 기획사들이 다 그 데모곡을 보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학원을 다닐 여력이 안 되거나 하는 분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가사 써가지고 어디에 보내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그건 조금 힘들어요, 사실. 그래요? 정말 작곡가랑 어떤 드라마틱한 연이 닿아서 곡을 개인적으로 받게 되지 않는 이상은 학원을 통하는 그렇군요. 게. 그러면 애써 시간을 분명히 희생을 하면서 내야겠군요. 그거 하고 싶으면. 네, 그렇죠. 얼마나 다녀야 됩니까, 학원은? 학원을 실질적인 곡을 정말 받으려면 7, 8개월 정도 기본반을 다녀야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져요.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되긴 해요. 꽤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군요. 당연히 그렇겠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걸 다니면은 자기 곡을 쓰는 어떤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그러니까 자기 작사를 해가지고 이게 반영되는 비율이. 이제 왜 이걸 여쭤보냐면 김 아나운서가 굉장히 어떤 그 중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된 것이지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학원 다니고 그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사실은 정말 5년 내내 학원만 다니고 아예 한 곡도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제가 사실 딱 작사가로 데뷔를 하고 1년 안에 6곡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도 생각지 못했던 정말 운 좋은 케이스였어서
정말 금방 해서 금방 데뷔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은 곡을 얻겠다라고 정말 이상적인 그림으로만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해요. 네. 이렇게 빨리 반영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기대했습니까? 아니 정말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첫 곡이 나오고도 이제 두 번째 곡이 나오려면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겠지 했는데 한 달 후에 바로 연락이 오고 그런 거는 그런데 그렇게 오랜 꿈을 꿨으면 미리 이렇게 해놨던 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 새로 합니까? 그때그때 곡에 맞춰서 새로 그래요? 했습니다. 네. 드디어 슬슬 제가 본업이 어딘지 감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매번 새로 하려면 그게 에너지가 보통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맞아요. 근데 이게 또 하다 물론 보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으시겠지만 그 숙달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방송도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짧은 코너도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코너 정도는 그냥 뚝딱 하고 나오듯 좀 숙달되는 면도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몇 개나 지금 실질적으로 몇 개나 반영이 됐습니까? 가사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 아나운서가 만드신 거 중에 MBC 브랜드송을 빼고는 6곡. 브랜드송. 네. 아주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더라고요. 옛날에 그 뭐 만나면 좋은 친구 그거 저희 들어올 때 그거만 몇십 년 동안 하다가 아주 좋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주변에서도 이거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곡이 워낙 또 코드쿤스트님이 잘 쓰셔서 노래하신 분도 그렇고요. 네, 가사도 그렇고. 레드벨벳 웬디 씨도 너무 노래 잘하는 보컬이라. 그거 빼고 몇 곡이라고요? MBC 거 빼고? MBC에도 돈 주셨습니까? MBC는 저작권이 자꾸 돈 물어봐서. 근데 인정이 하나도 안 돼서. 그래요? 네, 저에게 그 떨어지는 노동 건 착취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 업무로 한 그런 창작물은 저작권이 회사에 있지 직원에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여기 아마 오늘 출연하시면 그래도 돈 드릴걸요? 안 드리나? 작사비는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안 받은 것처럼 거짓말. 아예 지분이 없을 뿐. 그 작업 자체에서는. 네네네. 김수지 아나운서 오늘 돈 드려? 그렇지. 다는 안 드리지. 외부만큼은 아시잖아요. 출연료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출연료를 원래 외부 인사하고 차별하는 건 아시죠? 모든 우리 프로가. 그렇죠. 네.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회사 기준으로. 저는 한 푼도 못 받으니까 너무. 네네. 그렇다면 이 곡을 먼저 듣고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통? 네. 보통? 네. 자기가 나 이런 곡이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시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왜냐면 그래요? 곡이 항상 먼저여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일필휘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 딱 써보고 자꾸 수정하는 스타일입니까? 자꾸 수정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게 모든 분들이 다 그런가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초안은 생각보다 빨리 나오기는 해요. 근데 딱 들으면 흔한 말로 쓰는 거죠. 듣기 좋은 말로. 근데 그 표현을 이거보다 조금 남들이 안 쓰는 단어 이런 걸로 이제 바꾸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리는. 얼마나 만져요? 한번 이렇게 쫙 뽑고 나서? 그건 뭐 곡마다 다르겠지만요, 그죠? 뭐 셀 수 없이 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져서 나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건 어떻게 압니까?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세요? 이렇게 만져놓고 옛날 거랑 자꾸 비교하고 골라내고. 근데 요즘에는 제가 타협을 하는 방향을 좀 저도 새롭게 잡은 게 그냥 이게 무리수 같고 너무 오버한 것 같아도 그냥 가보자. 눈에 띄는 게 낫지. 그래서 이거를 뭐 너무 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수정하는 건 없고 그냥 던져보는 편이에요. 그래요? 사실. 네. 던져봤다가 약간 감이 약간 이상하면 다시 바꾸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던져요? 그냥 던져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마음에 들게 이거는 정말 넘치지도 않고 세련되고 좋은데 하고 생각하고 넘겨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만지다 망치느니 그냥 가자 합니다. 네. 근데 물론 뭐 저희가 김 아나운서 말씀하시는 그 작사 이쪽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사 쓸 때 꼭 만지고 뭐 자꾸 다듬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닐 때가 많아요. 보면. 그러면 선배님 혹시 그냥 한 번에 아니세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어떨 때 욕심이 나서 자꾸 표현을 만진다고 해서 그 표현이 더 썩 마음에 들진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한 15년 전에 어떤 그 2580이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는 이제 꼭 어떤 고발이나 경제 이런 걸 안 하고 일반적인 이런 것들 그걸 이제 우리 쪽 용어로 소프트한 거 말랑이라 그러는데 네네. 거기서 뭘 취재했냐면 이제 이 권투 선수들이 감량하고 하는 걸 취재했었어요. 감량하고 하는 걸 취재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이렇게 감량을 하다 보면 땀을 모조리 빼야 돼서 나중엔 땀을 빼다 안 돼가지고 막 껌을 씹어서 침을 뱉고 그 다음엔 같이 사우나에 들어가면 저는 막 한 10분만 있으면 막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그 사람들 안 나요. 이게 완전히 그 수분이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걸 빼려고 거기다 그 먹지 못한 데다가 나중에 사우나에서 30분 40분 있는다. 그러면 땀이 이렇게 아주 막 맺혀서 막 뽑혀 나와. 그래서 내가 그 땀이 뽑혀 나온다고 썼는데 우리 그 데스크 본 그 선배가 죽어도 그걸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도 얼마나 그 집착이 있었냐면 네. 그 땀이 뽑혀 나옵니다. 그걸 못 쓰게 하니까 막 꿈꾸고 그래요. 이건 막 꿈꾸고 그랬는데 결국 못 나와. 땀이 뽑혀 나온다는. 정말 좋은데 너무 와닿는데. 근데 그걸 못 쓰게 하신 그 선배에 대한 원한을 한 10년 동안 그 하나의 표현으로. 네. 근데 정말 꿈꾸고 그러는데 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딱 떠오르는 표현이 더 마음에 들 땐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저는 나중에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자기 느낌에 딱 오는 거는 맞아요. 그걸로 딱 가는 게.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곡이 여태까지 된 것들이 생각보다 좀 빠른 시간 안에 써낸 것들이긴 해요. 그게 더 성과가 좋을 때도 많죠. 네네. 그러면 이게 그 실무적으로 좀 김수지 아나운서가 그 비슷한 투잡을 꿈꾸는 분들한테 그럼 이게 저녁반도 있고 아침반도 있고 막 그래요 다? 거의 학원이? 평일 저녁반, 주말 오전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요? 저는 딱 주말반 일주일에 한 번 나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걸 수료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 학원도? 아니요. 수료는 없고 그냥 뭐 7, 8개월의 기본반을 다녔다. 예. 그럼 그 다음 달부터는 곡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계속 등록해야 계속 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돼요? 네. 등록하지 않으면 곡을 받을 수 없어요. 거기에 안타까움이 있네. 네. 그러니까 7, 8개월 딱 듣고 나서 자기 곡이 채택이 안 되면 네. 계속 수강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맞아요. 수강료가 비싸요? 예, 뭐 약간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저도 그래서 예. 2년을 다녔거든요. 계속 2년 동안 매월 돈을 내고 그리고 나서 한 곡이 딱 돼가지고 그때부터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면 기획사에 계신 분들이 왜 꼭 그 학원을 통해서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꿈꾸는 분들한테 곡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돈을 그렇죠. 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근데 사실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너무 많은 학원생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가사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곡 쓸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뭡니까? 김수지 아나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로맨틱한 곡을 많이 쓰시나요? 제가 네, 로맨틱한 곡도 많이 씁니다. 네. 로맨틱한 곡이 아닌 것도 쓰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자신이 곡을 쓰려면 이 시대에 남들이 쓴 것도 많이 많이 듣나요? 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네. 그러면 제가 요새 어떤 로맨틱한 곡이나 젊은이들이 듣는 곡의 어떤 일반적인 흐름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가사에? 제 생각에는 그냥 짧은 말들, 좀 쉬운 말들인 것 같아요. 일상의 언어로? 네, 일상에 가까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새 다들 선 넘지 마, 뭐 이런 말 많이 해서 그런 거를 그냥 이제 가사로 쓴다든지, 뭐 라떼 이런 것도 가사로 나오거든요. 네. 김수지 아나운서 여태껏 자기가 뭐 모든 게 마음에 들겠지만 자신이 쓴 곡 중에 이 표현은 참 나는 참 마음에 들어. 내가 생각해도 약간 나는 재능이 엿보여. 뭐 이런 표현이 뭡니까? 재능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 새해잖아요. 네. 또 새해에 듣기 좋은 곡이 윤하 씨의 나는 계획이 있다라는 노래가 나는 있어요. 계획이 있다. 그 영화 원래 그쵸. 거기서 모티브를 얻은 겁니까? 계획이 있구나. 제목은 거기서? 사실 윤하 씨가 정했고 저는 이제 내용을 썼는데 그 안에 지도 없이도 찾아낼 테니 날 한번 믿어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냥 누가 어떤 지침을 주지 않고
뭘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내 본능대로 내 갈 길을 알아서 잘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고 한번 가보자 하는 어떤 희망이 있는 그런 곡이라 제가 쓰고도 좋아하는 한 줄이기도 하고. 이건 어떤 이 지도 없이도 찾아갈 테니? 찾아낼 테니. 길을. 네. 어떤 길을 찾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을 찾아가는 겁니까? 길을 찾아내는. 아, 이게 약간 로맨틱 그쪽은 아니군요. 네, 이건 로맨틱한 곡은 아니고요. 멋있습니다. 예. 예. 이것도 이미 방송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곡도? 네네네. 언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 이게 작사료는 이것도 역시 방송되는 횟수에 따라 계속 받는 건가요? 역시 작곡한 거랑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아, 노래방에서 부른 거 보람 차시겠습니다. 차시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어떤 이 던지는 말, 요새 청춘들은 이 던지는 말 같은 거랑 또 네. 감수성에는 뭐가 제일 어떤 지배적인 감수성인가요? 뭐 약간 예를 들어서 좌절 뭐 이런 어떤 핵심 단어가 뭔가요? 많이 들으실 테니까. 근데 요즘에는 정말 던지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판단은 하지 않고 던지는 거. MZ 세대의 자신감이 담긴 사랑 노래를 써주세요. 이런 게 제일 많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이미 결혼도 했고 뭐 이렇게 네가 나 안 좋아해도 상관없어. 난 내 마음이 있으면 되니까 뭐 이런 자신감 있는 사랑이 좀 안 나오는데 그런 요청이 정말 많아요. 자기 애가 더 강하고 그 사랑은 두 번째인 그런 가사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늘 궁금한 거는 이 어떤 가사 쓰시는 분들이 전 특히 나이 드셔서도 가사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 어떤 로맨틱한 가사 중에 이별의 아픔, 좌절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보면 그게 일상에 충족이 돼 있는 분들은 그 느낌이 안 와서 쓰기가 쉬울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김수지 아나운서도 결혼을 하셨으니까 그런 어떤 결혼 전에 옛날에 연애할 때 뭐 이럴 때 그 어떤 약간의 아픔 뭐 이런 게 떠오르고 그게 훨씬 더 쓰기가 쉬운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안정돼 있을 때보다는? 그렇죠. 그런 거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가사를 써가는 와중에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그래요?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연애 감정에 취해 있을 때 그러면 사랑을 시작하는 노래 가사가 잘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취하니까 오히려 저만 좋고 저만 빠져드는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취해 있을 땐 그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 기억은 남아 있어야지. 기억은 있어야 쓸 수 있어요. 기억은 남아 있어야지. 맞아요. 아픈 이별도 해보고. 저희 같은 나이가 되면 그 옛날에 그 기억이나 그 감수성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슬펐던 거 뭐 이런 거. 그냥 좀 힘들었지. 뭐 그거 외에는 많이 희석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왜 이걸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가사들 중엔 제가 이제 물론 뭐 음악을 굉장히 심취해서 듣고 요새 가요를 심취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가사가 너무 어떤 약간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랑 노래 뭐 이런 쪽 가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새 또 근데 제가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다른 가사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그 젊을 때 뭐 사랑이 아프고 로맨틱하고 이쪽 가사 말고 다른 종류의 어떤 가요들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옛날에 어떤 명곡이라는 팝들 들어보면 가사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시적인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사도 지금도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모르는 상태에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가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요에서. 김수지 아나운서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더 나이가 드시고 이제 저처럼 무슨 그 어떤 아픔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는 나이가 되면 더 어떤 좀 시적이고 추상적인 가사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꿈이고 사실 저도 뭐 사랑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인생 자체에 대해서 더 많이 고심하는 편이라 저도 그런 좀 깊은 가사를 언젠가 쓰고 싶어요. 꼭 쓰시길 바라요. 그 예를 들면 뭐 저는 나이가 들어서 옛날에 그 무슨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양반이 그분이 쓴 가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딱 느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노래니까 그때 가사도 안 들리고 뭐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뭐 좋아서 들었죠. 그러다가 밥 딜런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가사를
이렇게 처음으로 정독을 하면서 한번 들어봐. 근데 제 느낌은 딱 뭐냐, 어마어마하구나 이러네. 어마어마하구나. 그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에 듣던 팝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가사를 정독하기 시작했는데 네. 역시 어마어마한 가사들이 야 끝내준다는 생각이 들 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청춘에 받았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글로 이 말로 받을 때가 많으니까 그런 가사 쓰시면 네. 뭐 지금도 쓰고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런 가사들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특히 작사가들이 맞아요. 그런 곡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네. 뭐 투잡하시면은 바쁘셔가. 근데 그런 어떤 쓰고 싶은 가사를 던지고 이것 좀 한번 곡 좀 달아주세요는 못 하나요? 그 정도 위치 되면 이제 중견 작사가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너무 아직 신인이고 이 세계에서 언젠가는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원래 작사가 제가 정말 커진다면 그렇지 않을까. 그럼 지금 최근에 또 쓰고 계신 어떤 가사가 있나요? 저는 근데 정말 작업량이 많아서 이게 다작을 하시는구나. 공모전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늘 쓰고 늘 보내고 늘 안 되고.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 작곡하는 쪽에서는 기획사 쪽에서는 네. 김수지 아나운서를 비롯해 몇 명한테 보내나 보죠? 수백 명, 거의 한 1,000명은 받지 않을까 싶어요. 매번 고르는 거예요? 네. 야, 그럼 매번 그 어떤 그걸 통과해야지. 네, 매번 뭐 1,000여 명이 쓰고 하나 되고. 잔인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아나운서 시험을 매일매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럼 요새는 몇 곡이나 지금 쓰고 계십니까? 한 달에 한 15곡은 쓰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 네. 회사 일을 소홀히 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군요. 네. 소홀히 하진 않으시죠? 그럼요. 5시 뉴스랑 뭐 하십니까? 5시 뉴스랑 아이돌 스테이션이라는 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벽 2시에 방송되는. 그걸 매일 녹화하세요, 그것도? 네네, 매일 녹음합니다. 너무 열심히 사시면 피곤할 텐데. 네, 좀 지칠 때도 있기는 해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편집이 안 되니까. 네, 적당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장시간 첫날에 정말 제가 지난해 말에 모시겠다고 한 이유는 정치가 워낙 거칠고 뭐 경제도 안 좋고 근데 좀 새해 첫날에는 그런 얘기 말고 할 분이 없을까 하다가 그 전에 제가 그 김수지 아나운서 가사 쓰신다는 말씀 듣고 신선하네 해가지고 그때 마주친 길에 예. 혹시 오셨으니까 그 외전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선배님 너무 외전 잘 보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항상 사이다 진행 너무 시원시원 잘 보고 있고요. 우리 뉴스 외전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무엇보다 좀 무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지 아나운서 쓰신 가사는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